조금 전에 소개받은 딱 50인 어소시에이트 김광태입니다. 제가 강의 제목을 이 책을 봤어요. 근자에. 네.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라는 이 책을 봤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두 분인데 이 두 분은 금융 컨설팅 하는 분들이에요. 재무 컨설팅 하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책을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지금부터 지금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관점을 가지고 기대해서 봤는데 전혀 다른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짧게 왜 50부터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노후 걱정을 안 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팁을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저를 아는 분들은 이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새 아이 아빠면서 농업으로서 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했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늘 이 사진을 많이 공개하는 이유는요. 제가 올해 50인데 우리 막내는 7입니다. 무심해거든요. 이 친구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간을 봤더니 향후 한 15년 정도. 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면 적어도 25에서 7 정도가 됐을 때에 뭐 공부를 좀 잘한다면은 학교도 좀 다닐 거고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가 늦게 잡아도 빨리 잡아도 27, 늦게 잡으면 30 정도를 봐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50인 제가 우리 막내가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최소 13년에서 17년 정도를 제가 준비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저도 버거운데 우리 아이는 더 모르는 세상, 제가 모르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좀 갑갑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라고 봤을 때의 농업이었습니다. 먹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나농원이라는 특별한 약초를 재배하는 특히 선인장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삶까지도 준비하겠다라고 시작했던 제가요. 어느 날 메나테크를 만나고 글리코를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사업가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제가 참 재밌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참 재밌는 거는요. 세상이 넓다라는 것을 새삼 경험하게 되었고 그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하세요. 개그가 많이 썰렁해졌다라는 거. 네, 다들 크게 공감하시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썰렁한 개그와 또 소통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외국에 있는 특히 한국 분들이 아니세요. 외국인들하고 어떻게 소통하지? 그럼 생긴 것처럼 이렇게 뭐 언어도 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건데 점점점 강의 끝날 때마다 많이들 그러시죠. 저분 정도면 나도 PD 하겠다. 네. 한국말도 좀 이렇게 버벅거릴 때가 많은데 외국인들하고 어떻게 소통할까라는 부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현재 호주를 통해서 호주의 지원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작지만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요. 또 홈파티가 열리고 있고요. 초대해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호주를 통해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의 고객들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한국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갔는데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이 아이템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50 이후에 농업이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농사를 짓는 이 아이템이 저한테는 굉장히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만나는 분들의 이야기는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본인들의 노후를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 이는 언론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재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건강. 세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장님들이나 온라인으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본인들의 노후를 가난하게 만든 세 번째, 친구. 네, 그 친구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일이 가난하게 만든다. 그럼 복권을 열심히 끌어야 돼요. 오래 사는 거, 취미생활. 네, 우리들이 끊어야 될 게 참 많다, 그죠? 노후를 참 건강하고 가난하게 안 살려면. 너무 안타깝게도요, 3위는요 자녀 있습니다. 많이 공감들 하시죠? 그렇게 이뻤던 자녀들이 어느 순간 왼수 같은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왜? 지금의 자식들은 부모보다 더 가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식은요,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40대 후반 50대 분들은 60대 70대 부모님들보다 어쩌면 더 경제적으로 옳은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이 책을 지었냐면요, 40대나 50대가 아닌 20대와 30대들을 경영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0대에 준비하면 늦었다. 50대부터는 노후 걱정이 아니라 삶을 이야기하고 내가 어떻게 건강한 삶, 또 노후를 즐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40대에 준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20대, 30대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 또 돈을 버는 가치, 또 돈의 속성, 그리고 재산을 불리는 일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주로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국은 재정이에요. 20대, 30대들이 어떻게 재정을 투자해서 과연 50대 이후에 삶을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거죠. 영끌이라는 단어 아시죠? 지금 20, 30대들이 영끌에서 주식을 많이 했거든요. 또 여러 가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기사들은 그 영끌들이 어떻게? 영화 제목이었습니다. 담보가 되어버렸어요. 은행의 담보, 금융의 담보가 되어서 오히려 더 20, 30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빨리 빚을 지는 이런 시대가 지금 저희들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대로 금융에 투자하고 또 부동산에 투자하고 과연 이것도 맞을까라는 이런 한 번의 고민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질적인 지표들도요,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게 하는 지표들이 우리들 언론이나 또 뭐 통계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국민연금 굉장히 요즘에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불납이 늘고 있어요. 일시불납이. 제가 일시불납이 왜 늘고 있을까라는 기사를 봤는데 처음에는 노후가 불안하니까 그래도 연금으로서 최저 생계 부분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사가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요, 일시불 연금 내는 게 은행 이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은행 금리가 얼마나 떨어졌으면 국가에서 하는 국민연금의 저축을 못 믿었는데 그 이자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일시불 납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것, 이제 고령화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로 돼서
노인 인구가 많이 늘는 게 걱정보다는요, 생산 인구가 떨어진 거예요. 올해 수능 보는 친구들이 약 40만 명이래요. 그럼 대학들이 3분의 1 정도는요, 정원을 못 채웁니다. 이 친구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우리가 노인이 되었을 때 세금 부과에서 좀 보충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한 2050년이죠. 얼마 안 남았죠. 생산을 가능한 인구가 50% 이상 떨어지는 거. 노인 인구가 느는 게 고민이 아니라요, 생산 인구,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들이 점점점 줄어든다는 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는 대한민국이 단일 민족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경제 활동을 해서 또 잘 정착하고 많은 인구들을 출생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고 국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려고 올라오다 보니까요, 7층에 결혼 컨설팅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좀 띄어서 앞으로 저도 이제 3명이지만 또 50도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봤습니다. 그리고요, 1인 통계를 보면 조금 씁쓸했습니다. 지금 50에서 이제 약 80이죠. 취업의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취업이 일이 즐거워서 보람돼서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노후에 집에서 있는 것보다는 일을 통해서 자기 삶을 좀 더 힐링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근자의 통계는 약 60%가 생활비에 보태려고요, 또 다른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요? 약 한 50만 원 정도, 50에서 100만 원 사이가 약 한 60% 정도 되죠. 결국은 아르바이트 정도의 수준을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슬픈 거는, 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요, 청년 세대들이 점점점 일자리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공무원은 굉장히 많이 선호했거든요. 근데 공무원도 이제 많이 안 뽑아요. 여러분들이 올해 이제 국가 경제 예산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결산들이 나오면 1월 달쯤에 통계청에 여러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취업 관련해서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요, 국가에서 여러 가지 취업에 대한 기회를 많이 줬는데요, 대부분 아르바이트 정도입니다. 일용직입니다. 그리고 계약직입니다. 그 숫자가 굉장히 너무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뭘 보여야 되냐면요, 기업들이 얼마만큼 채용했느냐라는 프로테이지를 보십시오. 우리의 기대만큼 그렇게 높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이 비즈니스, 우리의 노후를 50대 이후로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든든해야지, 50대, 60대 지금 분들이 든든해야지 지금의 청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대인 우리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제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년 전에 제가 로봇에 대한 강의를 이곳에서 했습니다. 그때는요, 일본 경제학자가 일본 사회가 벌써 초고령화 사회가 됐고 일자리가 줄었고, 그럼 어떻게 사회를 유지할까? 기본 생계 이상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약 20, 30%늘 건데 어떻게 하면 그들을 국가에서 책임져 줄까라고 고민해서 나왔던 이론이요, 로봇세였습니다. 로봇세. 많은 기업들이 사람이 아닌 로봇을 고용해서 생산하니까 그 로봇이 생산하는 수익만큼 로봇 한 대당 세금을 매겨서 최저임금 이하의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 이론이 제가 3년 전에 강의를 했지만 그 책이 나온 지는 벌써 10년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근자에는 한국에도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요, 이게 로봇에 대한 회의를 했었고요. 그냥
관가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두 사람이 보면 한 사람은 빌 게이츠고요. 한 사람은 전 미국의 재무장관이었어요. 재무장관은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왜?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 지금의 로봇이라면 일자리를 빼앗긴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빌 게이츠는 사학가는 뭐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로봇에 매겨야 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가 기계와 사람이 서로 나눠 가질 건데 더 많은 일자리는 기계가 더 많이 일을 할 겁니다. 저는 사학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세금을 내겠습니다라는 이런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서점에 가시면요,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책들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플랫폼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계와 사람이 모여서 뭔가 이 사회의 경제 활동을 이끌어 나간다는 이 큰 두 분류가 나눠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기계들이 우리의 일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 대체하고 우리한테 편리성을 주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지금 순간과 자녀 세대와 노후 세대를 준비하려면 플랫폼이라는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점점점 나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금방 말씀드린 이 부분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모여야 될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회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모이는 직업보다는요, 개별적인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하셨고 개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던 사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조건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 리더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네트워크라는 모여서 소통하는 시간들을 가지나 구조를 가지라. 그게 네트워킹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네트워킹을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라. 트럼프 같은 대통령은요,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어떤 분이 당신이 지금 부자니까 대통령 출마하고 그렇지. 그런데 지금 당장 바다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1도 망설이지 않고 이랬어요. 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찾아가서 일을 할 거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차릴 거라가 아니라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찾아가서 일할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막 야유를 보냈거든요. 굉장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거기 앉아 있는 거고 나는 여기 있는 거다. 정말 참 개인적으로는 특이한 사람이지만 세상을 저렇게 보는구나. 저래서 저분이 부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대통령도 출마했구나. 결국은 대통령도 한번 해본 거죠. 저도 언젠가는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섬을 하나 사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미래학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메나테크를 통해서 참 좋아하게 됐던 미래학자입니다. 엘븐 토플러라는 이 미래학자, 얼마 전에 서거하셨죠. 이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하는 회사 많다, 아이템 많다. 그 중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회사를 한번 유심 있게 봐라. 그곳에서 부가 일어난다라고요,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엘븐 토플러가 이야기했던 질병을 치료하는 이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병을 치료하는 회사를 선택할 건데 저는 이 네 가지 기준을 항상 한번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기계가 진출할 수 없는 산업. AI가 돈을 벌 수 없는 산업.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 세 번째는 엘븐 토플로가 이야기했던 질병을 치료하는 식품을 갖고 있는 아이템. 네 번째는 경쟁하지 않는 아이템. 이 네 가지를 만족한다면 정말 한번 투자해 볼 만하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재정이 없다면 한번 시간적인 투자를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AI가 진입할 수 없는 산업. 전 세계의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큰 회사고 매출 부분이라 여러 가지 역사가 가장 큰 회사가 이 A 회사죠. 이 A 회사를 시작하려면요, 회원가입을 해야 돼요. 기계는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A 회사를 추천을 해드린 것 같죠. 마음이 끌리면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는요, 생활용품을 다루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을 다루는 회사들이 많겠죠. A사, 또 후배회사, 그 후배회사 친구 회사, 그리고 백화점, 그리고 홈쇼핑, 많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연역이 오래되다 보니까 전 세계 매출하고 1등이에요. 그럼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사회적 기업이면서 의학 대체 웰리스 건강기능식품 퍼스널 케어가 산업 분야입니다. 생활 필수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아니라 독특하게 의학 대체, 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위키백과라는 곳에 가셔가지고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있는지 저는 아직 못 찾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찾으신다면 저한테 개인 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거든요. 이 아이는요, 태어날 때부터 근육을 못 쓰는 질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특이한 질병인데요, 6개월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그런데 최근에 영국에서 이 질병을 회복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됐습니다. 28억입니다. 28억인데요, 한 번 맞을 때. 근데 이 아이가 맞았습니다. 28억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근데 생명의 가치를 두면 정말 클까요? 제가 28억이 없어서 못 맞는 거지, 생명의하고 건져본다면 꼭 필요한 거죠. 이런 아이템을요, 메나테크의 글리코라는 8가지 탄수화물로 갖고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은요, 이후에 강사님께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세포의 촉수를 구성하는 물질입니다. 영양소입니다. 얘가 없으면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게 의미가 없어진다면 우리의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템이요, 28억이 아니라 19만 6,200원입니다. 재정이 충분한 28억을 갖고 있는 분이 드셔야 될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가 아무나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이 아이템을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꼭 필요한 아이템이고요. 이 아이템이 전 세계의 국가에서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까다로운 일본에서는요, 오랫동안 연구해서 2008년도에 발표를 했었어요. 국가에서. 이 영양소를 통해서 건강해야 되는데 생명이 열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국에는 약 400만 불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요, 국가에서 연구를 했고, 이 연구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이 한테 판권이 있다면 한 통에 15만 불 가지고 판매하겠다라고 했어요. 15만 불이 얼마입니까? 몇 억 되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8억에 한 번 맞는 그 주사만큼의 가치가 있다고요, 이 연구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요, 약 140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갔고요, 국책 사업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런데 이 아이템이 우리만 갖고 있다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이 그림은요, 서부 개척시대의 그림입니다.
미국의 땅이 얼마나 넓었으면요. 서부 개척지대요. 국가에서 이 국민들에게 자, 내가 깃발을 줄 테니까 본인이 원하는 곳까지 가서 꽂고 와. 그래 라인을 꽂고 오면 그 땅을 본인한테 주겠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요, 에이 정말 국가에서 그래 줄까? 그래서 가기 싫어가지고 요만큼 본인 동네 앞에 꼽아가지고요. 예, 이건 내 땅 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요, 마차를 빌려가지고 온 가족이요, 산 하나를 쭉 해서 깃발을 꽂고 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 땅 가지세요라고 했어요. 메나테크의 아이템은요,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지금 헬스케어 시장이 약 1경 3천조 정도 시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글리코 시장은요, 약 100조밖에 안 돼요. 근데 100조 중에서도요, 아직 제가 계산해 봤더니 0.001%. 이 기준은 어디 나왔냐면, 지금의 글리코, 메나테크의 매출을 보니까요, 약 한 2천억 원 정도예요. 그럼 100조 시장을 어떻게? 제가 왜 이렇게 한국말도 서투른 사람이 왜 외국을 개척하겠습니까? 왜 이 땅덩이가 작은 이 나라를요, 전국을 누비겠습니까? 제가 깃발을 꼽는 그 자리가요, 제 땅입니다. 100조 시장에요, 아직 1조 원도 개척이 안 됐거든요. 저는 욕심을 덜 부려서요, 100조 중에 1조만 개척하려고요. 근데 경쟁하지 않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죠?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식품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회사에서 특허와 영업기밀권으로요, 제가 개척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괜찮은 회사가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도요, 본인들의 영역을 넓히는 소득을 가지고 메나테크와 함께 하겠다라고요, 이렇게 M5M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좋은 아이템, 경쟁하지 않는 아이템, 그런데 진짜 이걸 가지고 내가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나한테 정말 그런 기회가 주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소득이 생기지 않고 내 소득의 가치가 작다면 다른 아이템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메나텍에서는요, 보너스가 7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민할 게 없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보너스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들 초대한 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말씀해 드릴 거고요.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 이 부분이에요. 작년에 공정위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회사에서 상위 실질적인 소득을 얼마큼 주느냐라고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류의 1위인 A회사,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보는 분들이요, 약 88.8%예요. 그리고 1억 원 이상 되는 분이 한 0.1%. 많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좋은 회사들이, 회사는 큰 소득을 가져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을 해서 미래를 바꾸고 싶은 사업자들의 거의 90%가요 50만 원 미만의 소득을 받고 있답니다. 과연 이게 비전일까라는 한번 저는 고민을 해봅니다. 근데 메나테크라는 회사는요, A 회사에 비해서 큰 회사는 아니지만요, 적어도 50% 이상의 분들은요, 약 1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래요. 너 얼마만큼 했니?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너 소득을 얼마만큼 받고 있냐? 이 정도 받고 있습니다. 했더니, 야, 그 정도 열정이면 우리 회사 오지. 그랬더니요, 저는 그 회사가 진짜 저보다 이렇게 소득을 많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밝히진 않겠습니다. 요 안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보니까 요 구간에 있어요. 근데 이 회사는요, 저를 초대하는 회사들은요, 약 1.2%, 20%도 안 되는 요
범위에 있으면서 제가 그 회사 가면 더 소득을 낼 거래요. 이 통계 자료가 없었다면 제가 마음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았겠나 생각했는데 정말 회사에서 보상을 잘 주고 있다는 걸요. 국가기관을 통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지만 사장님 저희들의 1호 사업자죠. 한 16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메나테크에서 일을 하시고 플랫폼을 구성했더니요. 약 한 1억 정도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단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더 대단한 분의 통계를 말로만 할게요.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라고. 저희 지원그룹의 최고 리더이신 이문석 사장님. 앞에 1호 사업자분은요 16년간을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큰 소득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 리더들은요 고작 8년밖에 안 되는데요 밀리언 달러 클럽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최고 리더가 8년이면 저도 3년 정도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7년 10개월로 2개월 당기려고요. 왜? 회사에서 그렇게 보상을 주는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너스는 간단합니다. 첫 팩 주문 보너스, 처음 회원가입해서 내가 추천인이 돼서 고객이 제품을 구입했을 때 그 구입 금액의 10%를 줍니다. 이러면은 첫 달 그죠? 비즈니스에도 잘 모르겠지만 나의 경험치만 소개하더라도 5분만 소개하면요 약 한 50만 원 소득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 내가 경험해본 경험치를 2분에게 소개했을 때는 한 8만 원 정도, 4분한테 소개했을 때는 한 20만 원 정도. 그럼 첫 개발 첫 팩 보너스와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만 가지고도 약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보너스를 참 크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우리가 8시간 아니면 최소 하루에 3, 4시간 이상 한 달을 해야지 받을 수 있는 보너스인데요. 이게 나의 경험치만 하루만 잘 나눠주도록 받을 수 있는 보너스를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레벨 보너스.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과 함께 제가 이렇게 플랫폼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단계마다 프로테이지를 통해서 주는 보너스가요. 유니레벨 보너스고 사이드 볼륨 무한 보너스는 큰 레그를 제외한 나머지 레그의 7단계 이하 보너스를요. 꾸준하게 평생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만 사장님이 16년 동안 계속하는 이유가 이 보너스 때문에 무한대로 계속 주는 이 보너스를 준다라는 거죠. 네, 이 이야기고요. 두 번째 멘토 보너스. 내가 추천한 분이 여기서 성장할 때마다 적게는 3만에서 많게는 매달 10만 원씩 이렇게 보너스를 주고 있고요. 리드 체크 매칭 보너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너스입니다. 내가 추천은 하는 데는 좀 서툴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추천해온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성장하게끔 했을 때 주는 보너스입니다. 저는 제가 함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한 50%는 이제 20, 30대 분들이고 50%는 그 이상의 분들이에요. 그래서 70대가 넘은 파트너 분들 계세요. 근데 이 두 팀의 공통점은 추천에 약해요. 20, 30대는 사회 경력이 없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고마고마하고요. 연배가 많은 분들은 이제 벌써 사회생활에서 많은 친구들이 또 떠난 케이스도 있고 경제활동을 좀 그만두다 보니까 인맥이 적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함께하는 팀에 공헌하고 섬기고 그랬더니 보너스를 회사에서 더 크게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링크업 보너스는 이제 최근에 생겼습니다. 골드 ED 3번만 하시면 현금으로 그 달에 보너스를 주는 신규 보너스가 있고요. 또 PD 했을 때는 2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보너스 여행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행 보너스를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이 보너스 조금 넘길게요. 그러면 정말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메나테크라는 회사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뭐가 힘들었냐면요. 세포의 촉수가 8가지인데 이 8가지가 외국 이름이에요. 그리고 길어요. 지금까지도 자신 있게 하는 거는 만노즈. 그 다음부터 N 이렇게 시작하는 거. 그걸 설명하는데요. 버벅거리니까 듣는 상대방이 저보고 했던 이야기가 입니다. 사장님이 그거부터 외우고 오세요. 참 이 8가지가 지금까지도 잘 안 외워지는데요. 지원그룹에서 이걸 외우지 않고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TLP라는. 여기는요. 그냥 들어가셔서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알고 싶어? 오케이. 교육 프로그램 있어. 교육 프로그램 어떻게? 전문가들이 1시간씩 아니야. 10분 내외, 20분 내외 들어보면 훨씬 더 알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좀 수준 높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수준 높은가의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 나는 돈이 정말 더 관심이 있어. 그러면 재정적으로 빨리 성공할 리더의 강의를 들어.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의 입으로 설명하는 시대가 아니라요. 그들이 듣고 판단하게 하는 시대가 지금 플랫폼 사회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요. 지원그룹은 TLP라는 이런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용하는데 얼마요? 12,500원입니다. 1,2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12,500원.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최고 리더분 계시니까 몇 년간은 이걸 올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성장을 위해서. 네. 스폰서님이 답을 안 해주셨습니다. 네. 그랬더니 결과는요. 말씀드렸죠. 지금 저희 20대들이요. 저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리더가 되고 있습니다. 2년이 안 됐는데요. 이 20대가요. 저처럼 피드가 되고 리더가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나처럼 이 플랫폼 사회에 컨텐츠 사회에 와서 알아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여행.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거는요. 저의 여행이 가족들하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갔던 사진인데요. 작년에는 우리 이렇게 배우자, 가족 이제 제 배우자를 중심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사진이 참 이쁘게 나왔고요. 올해는 우리 아이들 갔는데요. 제주도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아유, 제주도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키가 커져요. 보셨죠? 제가 164 정도 딱 제주도 앞바다 딱 가니까 180까지 커져요. 제주도에는 가면요 라면을 무조건 꽃게에 담아줍니다. 먹어보셨나요? 아유, 집에서 안 땡땡 라면 드셨죠? 제주도 꼭 가보세요. 이번 힐링되는 게 아이들이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완전하게 재정의 자유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한 2년 뒤면 저는 재정적으로 누구한테 떳떳하게 나처럼 한 7년, 8년 됐더니 이제 재정이 돼서 고민을 덜 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여행을 통해서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1년간 아빠하고 지내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한 일주일 여행을 통해서 고맙다라는 거예요. 저보다 많은 사회생활 하셨고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로운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을 다니셨는데요. 여행 갔다 오고 나서 어떤 고민을 하시나요? 내일 또 제주도 가야지 이렇게 하시나요? 내가 썼던 시간만큼 또다시 일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죠? 저는 그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도 가서 키가 좀 더 커지고 꽃게 있는 라면 한 번 더 먹어야지. 이런 고민을요. 지난 이달 초에 하고 왔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키가 작습니다. 많은 사회자들이 이렇게 소개해요. 메나테크의 작은 거인 김광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흥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봤어요. 거인 중에서 작은 거인이 있는지. 거인들은 크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성장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키는 여러분들보다 작지만 제 꿈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요,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꿈이 크다면요, 지원해서 그 꿈만큼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해 드릴 거고요. 시스템을 지원해 드릴 거고요. 성장을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걸 누가 약속하겠습니까? 저 뒤에 계신 지원그룹의 최고 수장인 이문숙 사장님께서 인감증명서를 떼갖고 약속을 해 드릴 겁니다. 저는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